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우물상사입니다. 자, 전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장군이었던 에리 폰 만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교에는 4종류가 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장교, 똑똑하고 게으른 장교, 멍청하고 부지런한 장교, 멍청하고 게으른 장교. 이 4종류의 장교를 회사 직장 상사에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제 생각이고 제 경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똑똑하고 성실한 상사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똑똑하고 성실한 상사와 일을 하게 되면 회사 생활이 피곤하겠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업무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냥 상사가 똑똑하니까 문서나 도면을 작성하는데 틀린 일 없이 2번, 3번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실수로 인해 같은 일을 2번, 3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을 가능한 한 줄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타 부서와의 업무 분담에 있어서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업무 분담이 진행될 것이고 타 부서 일을 떠받지 않을 겁니다. 타 부서 일을 하다가 정작 제 일을 못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은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상사의 교통정리죠. 교통정리를 잘해줍니다. 상사가 똑똑하니까요. 좋은 상사입니다. 두 번째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저희 같은 실무진에게 진짜 빛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간단한 해법을 제시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일을 끝내요. 게으르니 일을 빨리 끝내고 쉬는 거죠. 진짜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종류의 상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척 아쉽죠. 하지만 만나면 엄청나게 인복이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입니다. 이런 타입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전혀 저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버리세요. 네, 다음입니다. 근데 솔직히 앞서 말한 세 종류의 상사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문제는 마지막 남은 한 볼륨인데요. 진짜 막장인 상사예요. 상사라고 부르는 것조차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오물, 인간 쓰레기예요. 네, 네 번째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상사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런 분류의 상사는 못됐습니다. 인성이 덜 됐어요. 우선 지가 멍청하니까 멍청한 걸 부지런한 걸로 커버하려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 바로 밑에 직원이 해를 입어요. 없는 것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일단 이런 오물들은 집에 안 가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집에 늦게 가는 타입이죠. 그렇다고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냥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부지런해 보여서 임원들한테 이쁨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있던 곳에서는 임원들한테 잘못 보이면 연봉이 삭감되니 지 밖으로 챙기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모가지 달면 얼마 쓰라리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갈 데도 없는데. 문제는 지만 늦게 가든지 하면 될 것이지 밑에 직원분이 지보다 일찍 가는 거를 혐오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집에 간다 하면 그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거 다 했어? 저거 다 했어? 그거보다 아픔이 언젠지 알아? 이딴 말을 들어도와요. 비읍시지죠. 어처구니 없는 거 언급한 그 내용에 관한 거를 한마디 안 해주고 혼자 알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완전 미칠 노릇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납기 해야 할 일, 뭔지 미리미리 물어봤어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일을 보냈는데 9시, 10시에 몸 하라고 메일을 보내요. 다음날 오전까지 완료하라고 완전 재수없게 타부서, 팀장 모두 참조해서 메일을 보내요. 문제는 그때까지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도면 200장을 3시간 내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라입니다. 비읍시지죠. 멍청하고 부지런하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놈은 인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제가 있던 곳은 팀 밑에 파트가 있었습니다. 파트에 그놈이랑 저 둘뿐이었어요. 기계 파트. 아니 그럼 적어도 파트원이 어디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이 외근 나갈 때 어디 가냐 물어보면은 그놈이 좀 재수없게 말하는 거예요. 신경 끄세요 라고. 네, 이쯤 되면 눈치채야죠. 맞습니다. 그놈 그냥 제가 싫었던 거예요. 제가 했던 업무를 그놈이 지가 검토해야 하니 자기한테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 업무를 지가 본 다음에 지 이름으로 지가 한 거 마냥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모든 걸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매우 신경질적으로 화풀이 하듯이 다 들으라고 욕지거리를 하죠. 그리고 책임 떠넘기고 회사 내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저놈이 비읍시이다. 나는 일이 많아서 늦게 가는 거다. 그러니 내 연봉 깎지 말고 저놈 연봉을 깎아라. 정치질하는 겁니다. 정치질. 저게 다 성과 연봉제로 소고기 마냥 등급을 매겨서 연봉을 깎으니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지 살아남으려고 정치질하는 겁니다. 아 정말
근데 이런 상사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처자식이 있으니 그렇다 이해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게 말이 됩니까? 회사에서는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가 불리할 때는 사적인 감정을 들먹이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데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 뒤로 전 연봉도 깎이고 그 오물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사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뒤로 업무에 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연락이 왔던 거죠. 사실상 회사에서 잘린 건데. 근데 막내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내여서 잘렸는데. 나중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와달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 오물덩어리가 있는데도. 사실입니다. 물론 전 다시 그 회사 가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할 거 하고 빠졌습니다. 뭐 알바비가 괜찮았거든요. 이제 직장을 구하는 신입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회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전부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